엔저는 일본 기업의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세가 강한 분야에서는 맥을 못 추고 성장세가 약한 분야에서만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일본 기업들의 현실이다.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의 일본은 엔저에 따른 수출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의 베테랑 경제평론가가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엔저론입니다.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치는 지난 8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기고한 엔저는 왜 일본의 순풍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나? 개발도상국형 경제로 전락할 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통설과 정반대의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야 평론가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노무라 증권 등을 거쳐 정부 부처와 국제금융기관 등 컨설팅을 해왔으며 일본은 이제 스스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 경제의 쇠락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그는 우선 일본 기업들의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생산 거점 이전이 늘어난 것이 엔저의 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빠르게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은 22.4%로 30년 전인 1990년의 거의 5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지면 일본 국내에서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해외 거점들을 일본으로 유턴시키면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생산 거점 전환 및 이에 따른 공급망 재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야 평론가는 현재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의 해발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졌고 제품의 단가도 하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기업은 성장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등 기업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즉, 일본 기업들은 시장이 커지지 않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 제품, 즉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내에 남게 된 기업들은 수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현재 엔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정보기술 등 자본 집약도가 해외에 비해 낮아 노동 집약형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값싼 노동력과 엔화 약세에 의존하는 사업만 계속하다가는 원가 절감 밖에는 차별화의 수단이 없는 저부가가치 제품만 만들어 결국 개발도상국형 경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엔저는 일본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7일 132엔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2002년 4월 이후 약 20년 2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아치우면서 엔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낮 12시 넘어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2.65엔까지 올라가는 등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NHK는 6일 뉴욕 시장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엔화를 팔고 수익률이 높은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엔화 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블룸버그 통신의 일본은행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긴축 통화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엔달러 환율이 135.15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도 급격한 엔달러 환율 상승을 우려했지만 금융 확장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은 이날 가게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동향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 확정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정책을 졸속으로 축소하게 되면 설비 투자 등 국내 수요를 한층 억누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로금리 정책을 손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의도한 엔화 가치 하락이 수출 이익 증가,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등 나쁜 엔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4월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아니고 이미 경제 지표가 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일본 전문가들의 현실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도국으로 떨어짐에 따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일본인들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 같은 주변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난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일본은행의 방침, 목표는 물가 상승률 2%이므로 현재는 당연히 이범주이므로 이대로 진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CMR이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상정 내인이 결국 용인일 것이다. 그것보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어떻게든 참고 지금과 같이 이어가려는 생각일 것이다. 일본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겠지만 이 사고방식으로는 디플레 스파이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사람이 가격을 올려 돈을 벌고 소비가 살아나면 스파이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구로다 씨의 뜻으로 이어진 것 같다. 인상 수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오를 경우 다른 가게를 찾거나 구입을 연기하는 사람의 비율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저축에 있어 가처분 소득이 올라서가 아니라 인상 이유가 국제정세와 일본의 국력 저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체념이 더 크다. 구로다 총재는 거시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와 현실의 미시경제 관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되면 지금 일본과 같이 국제수지 전체가 흑자라면 분명 일본 경제 전체로 보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문제다. 수출이나 해외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플러스이지만 많은 국민이 종사하는 사업은 이와 다른 이외의 국내 사업이다. 플러스를 누리는 사업자로부터 마이너스 사업자의 종업원과 그 세대에 재배 정하는 구조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이 없다. 플러스를 누리는 사업자의 종업원도 사업자가 받는 플러스에 따른 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다. 즉 매크로 숫자는 많은 국민의 실감, 실태와 크게 괴리되어 있는 셈이다. 돈을 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 환기가 필요하고 또 그 마중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방법론이지 쉽게 돈을 뿌려도 안 돼.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게 정치인, 관료가 할 일. 아직 수요 부족이라는 것이 크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사한 거다. 기사 중에 나온 수요란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 등 경제 전체의 수요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경제 전문가들이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를 입에 올리는 배경이 이 수급캡 문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시책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지금은 선거 모드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정말로 구체적 대책을 정부가 착수할지 여부다. 당정 내에서도 수급캡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내각부로부터 수요갭 추계 발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